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손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2월 23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네오이즈홀딩스 152%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게임 섹터에 대한 개인적인 좀 스탠스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게임 섹터는 일단 백신 보급 이후에 강하게 테마가 붙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백신 보급이 되면 이제 시진핑 방한 이슈가 붙을 수가 있어요. 2017년부터 이제 사드라는 이제 중국과의 분쟁이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과의 분쟁. 뭐 미사일 격추시키는 뭐 이거 해갖고 이거 한국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이거 뭐 해가지고 요런 걸로 이제 중국이 이제 보복을 하면서 한한령 뭐 요런 게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뭐 요런 것들이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분쟁이 있었고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교류가 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게임 섹터 여기에서 파노라는 게 있죠. 중국에서 이제 게임을 이제 출시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 파노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계속 허가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도 2020년도부터 슬슬 이게 풀리려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자리 잡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붙어서 시진핑 방한 이슈가 붙게 되면 이런 기대감들이라는 게 붙어서 버블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제 올해 하반기나 2021년도 하반기 뭐 대충 9월에서 12월 그리고 2022년 상반기 대충 뭐 3월에서 6월 요 사이 어디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어디쯤에 요런 이슈들이 이제 붙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밸류를 봐야 되겠죠. 밸류를. 게임 섹터에서 업사이드가 크게 잡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게임을 하는 인구가 늘어난 건지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실적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모멘텀이 하나 두 개 붙으면 업사이드 폭도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될 가능성들도 있고, 또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밸류 체크를 해봐도 성장 밸류가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밸류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담아가는 시점에 있어서 요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서 비중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더 급한 게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플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식료품 섹터라든가 금융 섹터라든가 또 이제 내년에부터 이제 백신 보급이 끝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SOC 요런 쪽에 이제 포트 비중을 이제 꾸려놔야 되기 때문에 건설 뭐 요런 쪽으로 지금 비중 할당들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로 인해서 업사이드가 당장 크게 잡히는 쪽이 이제 식료품 쪽이고, 금융 섹터는 이제 금리 이제 물가 금리 그리고 투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에 있는 매력 있는 기업들을 먼저 이제 담아가는 포지션 때문에 게임 섹터는 지금 담아가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끝나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나갈 거고,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출발을 한다 그러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는 포트 대응을 보고 있습니다. 의봉이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코멘트를 좀 보면 게임 섹터 2021년 1월 29일에 이제 50만원 매수를 하셨고요. 50만원씩 일정금을 정해서 의봉이님은 이제 편입을 하고 이제 분할 매도를 보고 50만원을 기준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시고요. 2021년 2월 23일날 1차 절반 매도를 하셨고요. 가입 후에 74번째 100% 돌파 종목이다. 그리고 매수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발생된 엄청난 수익입니다. 멘토님 추천에 곧바로 사두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일괄 매도 하려 하였으나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랐다 하여서 우선 이제 뭐 절반만 덜었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오에이즈 홀딩스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게임 섹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코멘트들을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는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쌀 때 주어서 기다리는 투자들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제 반복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회원분들한텐 그런 훈련과 습관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이제 추천드렸던 시점은 2017년부터 2020년도 까지 한 4년 정도 이제 계속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움직일 때 지금 한 3일 올라온 겁니다. 3일. 이게 4년 동안 박박 기다가 올라올 때 딱 3일 만에 이제 시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 줄지, 2018년도에 줄지, 2019년도에 줄지를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보면 되고, 2017년도, 18년도에는 이제 뭐 상승률이 한 100% 정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가 넘어간 다음에 지금 분기 실적이 이제 찍힌 거라서 지금 실적을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업사이드포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충 적정 가치가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이 34,000원 구간에 있으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뭐 7, 80% 플러스 알파 정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업사이드가 잡히면 뭐 이제 뭐 10만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버블이 좀 입혀지면 10만원, 20만원도 갈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네오에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너무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조정이 좀 나오면 이제 뭐 다시 이제 편입 사인을 드린다든가 이제 추천을 이제 좀 하려고 보고 있고요. 추천했었던 포지션은 만원에서 15,000원 이 사이 구간대였는데, 자, 지금 이제 34,000원 구간대 보면 대충 수익률이 뭐 한 200%에서 한 20, 30%에서 한 200% 정도 되겠죠. 그냥 평균 150%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편입을 했다 그러면, 자,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35%인 거예요. 2018년도에 편입했다 그러면 한 40% 될 거고, 2019년도에 편입했다 그러면 대충 한 70% 되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편입했다 그러면 한 150%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어디에서 샀어든 어디에서 사서 보유를 하고 있든지 간에, 자,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든 일괄 매도 포지션을 보든 주가가 출발해서 움직이게 되면 시간 가치라는 게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결국은 주가라는 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입혀지는 그 타이밍이 어딘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5%, 40%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종목에 할당된 비중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자 70%, 150%도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의봉이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막 2년씩 보유해서 수익 낸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이렇게 한 달만 해도 수익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익이 나는 시점은 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주는 시점을 내가 타이밍으로 잡아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이제 연동되는 흐름들을 이제 봐야 돼요. 자, 시진핑 방한 이슈가 붙으면 이제 강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들이 높다 라고 보고 있죠. 이 강한 테마의 가능성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밸류 매력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제 계산을 해봐도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을 추적을 해나가면, 자, 웹젠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요 기업들도 상승 여력이 50%에서 100% 알파 정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알파는 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고, 지금 상승 여력이
한 50%에서 100% 정도는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오이즈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70% 알파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승여력이 이것보다 높은 기업들을 지금 먼저 추적해서 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아직 이제 차례가 안 나오는데, 요 기업, 이런 포지션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구간들을 보면, 추천을 드리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구간 2017년도에, 이제 뭐 웹젠 2만원 구간대, 뭐 15,000원에서 2만원 구간대 이제 코멘트가 나왔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여기 어디야, 뭐 한 3만원 구간대 이제 코멘트가 나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요 세 종목을 내가 갖고 있었다. 게임 섹터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면 위메이드랑 웹젠은 요런 데서 샀으면 여기에서 이제 100%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분할 매도 포지션이 나온 거예요. 분할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네오이즈 홀딩스는 못 움직였죠. 그냥 끌고 가는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자, 조정이 나와요. 그럼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복리 계좌로 옮겨놨다. 그럼 본 계좌에서 또 이제 진입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또 진입을 해줬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분할 매도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포지션이 안 나왔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편입을 했다면 분할 매도 포지션이 안 나왔고, 웹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분할 매도 포지션이 또 나왔죠. 그러면 웹젠 같은 경우는 사서 팔아서 옮기고, 사서 팔아서 옮기고, 복리 계좌에 1, 2가 쌓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서 팔아서 1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 나오는 거고, 네오이즈 홀딩스는 자, 요때 사서 끌고 와서 지금 이제 파는 요런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중을 할당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 이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거에 대한 그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수익을 주는 종목을 챙겨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요 세 종목을 편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을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본다 그러면, 자, 100%라는 기준을 놓고 우리는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데, 2분의 1을 팔고 여기서 2분의 1을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3개의 비중을 갖고 있던 게 5개의 비중으로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포지션을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또 2개의 포지션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을 팔고 이것도 2분의 1 포지션이 나왔으면, 자, 2개의 포지션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종목수가 계속 늘어나거나 이 리밸런싱 포지션들이 계속 잡히겠죠. 여기에서 2분의 1 판 거는 또 다른 종목을 살 거 아니에요.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분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확장시켜가는 리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내가 만약에 일정한 금액을 내가 조금 올려서 대응을 하겠다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또 이제 맞춰서 가는 거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면서 이제 리밸런싱 포인트에 대한 기준을 잡아둬야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립을 해놓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타이밍으로 딱 놓고 보면 이거란 말이에요. 2020년도, 21년도죠 지금. 2021년도 9월에서 2022년 이제 뭐 대충 6월 이 사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되면 요 사이에 방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붙으면 거의 움직일 가능성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은 이상 움직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포지션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있는 밸류 매력을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포지션 대응들을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운이 좋으면 빨리 이런 이슈가 붙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한 일정이 잡히면 실질적으로 방한은 오지 않는다 그래도 일정이 잡히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가치와 기대감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도 엮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왜 게임 섹터가 탑픽 중에 하나라고 저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모멘텀으로 엮였는데 시진핑이 방한한다. 자, 이 이슈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디어, 자, 화장품, 그리고 게임 정도예요. 이 세 개가 거의 연관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는, 미디어 섹터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움직여서 뭐 넷플릭스 이슈랑 뭐 여러 가지가 붙었어요. 붙어서 이거는 저평가 매력이 없어요. 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밸류를 뭐 퍼 20배, 30배가 뭐 적당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 밸류를 잡아줄 만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성장 섹터가 아닌데 그렇게 잡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저평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게임 섹터는 어때요?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대 비교를 했을 때 이 이슈를 보면서 지금 밸류 매력이 있는 섹터를 추리면 화장품, 미디어, 게임 섹터 중에 게임 섹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사이드가 여기에서 조금 클 수 있는 섹터를 좀 추리면 엔터 같은 경우가 조금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포지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제 식료품 정도, 식료품, 섬유의복. 자, 중국이 지금 GDP가 1만 불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이 GDP 1만 때부터 이게 3만으로 올라오는 구간까지 여기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거, 식료품, 그리고 뭐 우리가 입는 거, 의류, 뭐 등등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포지션이 GDP가 이제 1만에서 3만이 이제 올라오는 구간대. 그러면 중국은 지금 그 구간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관련된 기업을 투자를 할 때도 요런 포트폴리오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래산업이라든가 뭐 전기차 뭐 요런 쪽들도 가져가야죠. 그런데 요런 포지션은 굉장히 안정적인 포지션이면서 업사이드가 크게 잡힐 수 있는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인플레 시대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좋아질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라는 거죠. 자, 요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체크를 해서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게임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밸류 매력이 이제 식료품이라든가 섬유의복보다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채워나가다 보니까 게임 섹터를 담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 담아갈 시간이 오게 되면 담아서 수익을 내는 거고, 만약에 미리 움직이게 되면 요렇게 게임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제 미디어 섹터처럼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포지션에 나오게 되면 기다려야죠. 다시 이제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까지. 아니면 업사이드가 크게 잡혀서 밸류 매력이 높아지는 구간들이 보여지면 거기에서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추격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도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타이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투자를 할 때 3년에서 5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 상승여력이 최소 100% 이상 잡혀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지션, 요거를 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치에다 놓고 보는 거죠. 가치의 기준을 놓고 타이밍을 본다라는 거는 저렴한 자산에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알파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대감은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붙으면 좋고, 붙으면, 기대감이라는 게 붙으면 운이라는 거죠. 붙으면 이건 이제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을 변동성에다 놓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시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타이밍을 제가 보지 말라는 논리는 이거예요. 2021년 뭐 9월부터 예를 들어서 2022년 뭐 6월 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슈가 붙을 가능성들이 보인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예를 들어서 구간에서는 저렴한 구간들이 있으면 2021년도 무슨 뭐 3월 6월에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기 전에 만약에 이 이슈라는 게 이거 말고 다른 이슈도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포지션은 설정을 하지만 이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들이 붙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그냥 기대감이라는 게 운이라는 거죠. 올라가기 직전에 사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성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8월 30일 날 살라 그런다고. 야, 9월 달에부터 이제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8월 30일에 사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타이밍을 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대한 타이밍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이려는 시점에 대한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타이밍은 저평가 위치, 상승 여력, 요런 걸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포지션 대응들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가진 이제 게임 섹터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요거보다 더 먼저 제가 이제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이제 공부를 해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했을 때 게임 섹터는 그 다음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이제 담아가고 있는 포지션에 다음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 대응이 우리가 리밸런싱을 잡아가고 있는 포지션 대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요런 섹터는 이제 또 이제 섞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준도 다 설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 1번으로 뭐 건설금융, 일단 기회가 보여주면 여기부터 이제 먼저 사는 거예요. 요쪽부터 가장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두 번째가 예를 들어 식료품, 그 다음에 뭐 지금 섬유유로. 자, 예를 들어서 3번이 지금 이제 게임 섹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 변동성이 있을 때는 이게 달라질 수 있죠. 지금 밸류 매력이 제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가 요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반도체가 가격이 많이 나오고 얘네들은 별로 안 빠졌는데 반도체가 가격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1번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 포지션들을 계속 설정을 해나가면서 우선에서 담아갈 포지션들을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요런 상대 비교가 되려고 그러면 상장 기업들 전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상장 기업이 2200개면 이 전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상대 비교를 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게임 섹터가 안 좋아서 우리가 비중을 거의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 섹터도 밸류 매력이 있고 지금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기업들보다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먼저 포지션을 취해야 될 포지션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먼저 포지션을 취해야 될 섹터를 우선으로 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 이후에 이제 강한 테마가 이제 붙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보통 지금 상승 여력이 보면 한 50%에서 100% 알파 정도 이제 보여지는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 지금 사고 싶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 나가면서 지금 좀 포지션에 포트폴리오에 조금 이제 준비를 해두면 좋은 성과가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가진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코멘트 드리는 방송을 준비해봤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